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은 막판에 장을 밀었죠. 결국 시장에서 기다렸던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FOMC 회의에서 시장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했었죠. 하나는 양적 완화 종료 시기점, 또 하나는 양적 완화를 연장해서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오늘 벤 버냉키 의장은 사실 정확하게 로드맵을 시장에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은 제거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FOMC 회의에서는 양적 완화와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금리에 대해서는 제로금리를 2015년도까지는 유지할 것이다 하면서 실업률을 6.5%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벤 버냉키 의장은 연말쯤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내년 중반쯤 중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과 저금리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의 실업률이 약간 차이를 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는 이제 실업률이 6.5% 정도가 돼야만이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을 제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유연성을 둬서 양적 완화의 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7%,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한 데 있어서는 6.5%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유연성을 시장에 뒀다라는 거죠. 7%가 그러니까 실업률이 7%까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양적 완화를 연말쯤 축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7%가 될지는 봐야겠죠. 물론 연준이 제시하기를 내년도에는 6.5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연말쯤엔 7.3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 0.1%를 줄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본다면 지난번에 실업률이 7.6%니까 적어도 3개월을 잡으면은 18개월이고요. 2개월을 잡아도 10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양적 완화 종료를 축소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쉬운 상황이 아닐 거라는 거죠. 또 벤 버냉키 의장이 정말 임기가 끝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입김이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입김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연준 의원들 간의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해 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벤 버냉키 의장이 올해로서 임기를 마감하는구나라는 부분. 그러면서 양적 완화 축소를 연말쯤 얘기한다? 이 얘기는 결국 임기만큼은 양적 완화 이 정책을 유지할 생각을 시장에서는 보여주었고 연준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결과로는 미국이 주택시장은 살아났지만 아직 전체적인 그 경제 지표는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에서 너무 장을 많이 풀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연준의 자산이 너무 늘어나는 버블에 대한 부분이 더 걱정이 아닌가라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의 그 어느 시점에 대한 부분과 정확하게 실업률에 대한 부분을 정해줬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5로 계속 유지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약간 불확실성이 더 커졌을 수도 있겠죠. 언제 진행이 될지 모르면서 또 시장에는 말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6.5,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시점을 7로 줬다라는 것은 일단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재해석이 나오겠지만 그 재해석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오늘 그 미국이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사실 폭락을 갈 수도 있는데 폭락을 가지 않았습니다. 1.35% 빠졌는데 거래량도 줄었고요.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나온부터 약간 조정 주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음봉. 그렇다면 결국에 가서는 오늘은 일시적인 충격과 시장의 어떤 새로운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방향성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실망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더 강해지지 않고 축소된다 할지라도 이때까지 풀어놓은 돈이 시장에 많기 때문에 그 돈이 바로 시장에서 유출되는 상황은 제한될 수 있다. 결국 그 돈이 시장을 해서 움직이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로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봐야 되겠죠. 어저께 유로존에는 키프로스 문제가 약간 시장에 대두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키프로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시 긴축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유로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유로존에서 나쁘지 않은 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ESM을 통해서 기업에 직접 금융을 해줄 수 있도록 올해 합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로존은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대한 좀 더 성장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민은행에서는 지금 통화 팽창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주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에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현선물에서 매수 전환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건 수급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사실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전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매수 전향하는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평가를 상당히 좋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 다음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이 얼마 전부터 제기됐을 때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신흥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4%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하다. 결국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보다는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제기했고, 골드만삭스는 내년까지 우리나라가 2,400까지 간다라고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더 시장에 구체화되는지는 결국 요번 주 주변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하는지가 매우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오늘 막판에 제가 5시쯤 볼 때는 0.8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동시호가에 밀어내서 1.35% 정도 하락시키는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저점은 높였고 거래량은 별로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하락할 것 같았으면 대량 거래량이 터질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아직 시장에서는 연준에서 발표한 성명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해석 구간, 또 어느 정도는 로드맵을 줌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줬다는 거, 이런 것들에 상당히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차트를 보면 지금 이격적으로는 지금 많이 밀렸죠. 근데 후행 스팬의 모습을 보면 이게 주가의 방향성이 나타나는데 이 모습으로 보면 주가가 올라갈 공간이 있지 내려갈 공간은 제한돼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난번 저점까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되돌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차트인데 프랑스도 역시 이격이 후행 스팬이 캔들과 거의 가까워졌다가 다시 밀어냈다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구석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온다면 여전히 우상향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결국 오늘 FMC의 영향이 약간 있었으나 일단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장이죠. 국내장은 지금 하락 추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하락 추세대의 하단선을 어저께 근접한 상황까지 갔다가 다시 아랫꼬리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주는지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관들의 매수세가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변화를 가져오는지가 우리나라 시장의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FMC 회의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충격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재평가에서 주가는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도 강연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개인 사정 좀 힘들 것 같으니까요. 다음 달에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